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태풍대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7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3 동료 용마루가 휘는 상이 나오고 94에서는 똑같이 용마루가 이제 올라가는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93은 이제 흉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94는 이제 길한 상황인데 그 효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요흉 불가이유 보야. 동요흉 대들보가 희어지니 흉하다. 상활 동요지휴 불가이유 보야. 대들보가 희어져 흉하다는 것은 가히 이로써 돕는 이가 있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 위치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양강의 강이 강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육과는 응이 있습니다. 근데 대각계 시절에는 강의 지나침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화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 좋은 상인데 오히려 강이 있으니까 이 흉하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이제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보안 장치나 보조 장치가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데 93의 상황은 이렇게 보완할 수 없는 근본이 붕괴되는 그런 상이라서 아주 흉하게 되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되는 것이 94는 이제 그 93은 이렇게 흉으로 끝나는데 94는 길로 끝납니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 글자가 똑같은데 동료 동융 요는 이제 휘어졌다고 했는데 동룡은 전혀 다르니까 93과 94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조금 더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자를 다시 이제 위치를 보면은 양강의 정위이다. 상륙과 정응한다. 풍이고 학계는 그러면 학계의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의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이제 이렇게 보는 이제 그 보필한다, 보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보필하여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동료흉 상황에서는 마루때 용마루가 굽어져서 보수하여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강건하게 강이 강자리에 강건하게 행동하니 결국 겸손하지 못함으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태영 교수님의 설명을 보면은 93은 양이 양자리에 있어서 다시 양강이 있다. 즉 양의 방향으로 지나치게 과장됐다. 즉 대각계 시절에는 강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각계 시절에 더 대과로 만드니 결국에는 지탱해줄 보조목도 없어서 그러므로 용마루가 무너져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위험스러운 시기에 고집스러운 질주는 붕괴를 오히려 가속시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제 대체제로서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 준칙에 대한 상황도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동융, 길, 유타인, 대들보가 높아 길하니라 다른 뜻이 있으면 인색하니라 상활 동융지길 불요호하야 대들보가 높이 솟으면 길하다는 것은 용마루가 아래로 휘는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사는 대길이라 합니다. 매우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점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길하고 여기에 유타 다른 일에는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를 받았을 때 내가 실제로 점을 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 위치를 또 보면은 이렇게 구사는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근데 초효와 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글을 보면은
육사는 양강으로서 부당히 초효와 응한다. 동륜길은 대들보가 높이 솟아서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 설명을 부연해서 보면은 구사는 그 태풍 대각계 시절에 6효 가운데 지나치게 길한 유일한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공에 이르는 매우 좋은 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 후에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나 오히려 음과 양의 중화로서 상계의 중이 미치지 않으나 전체 계에서 중심에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효와의 관계에서는 관계하는 다른 효와 관계된 그 핵심 사항과 해당되지 않는 이런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길한 이 동륜길과 이렇게 일과 그다음에 타의 인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은 길하고 그렇지 않은 타의 일은 인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효를 받았을 때 분리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93. 동료흉, 상활 동료지흉, 불가 이유보야. 용마루가 아래로 휘어져 있으니 흉할 것이다. 상활 용마루가 아래로 휘어져 흉한 까닭은 용마루가 휘어져 부러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유보야.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료흉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태풍 대각계가 9-3이 효변을 하면은 택수곤이 되죠. 택수곤은 이렇게 이제 천지 빗계로부터 왔는데 감의 집에 이렇게 이제 그 용마루가 있는데 용마루가 위에 이렇게 트여져 있어서 회절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즉 택수곤계의 감의 집 위에 손의 용마루가 있는 상인데 손의 용마루 끝이 튀어져 있어서 함몰되었고 손은 결국 회절의 상이 있으니까 손이 되짚혀 있는 경우와 같이 끝이 회절돼 휘어있는 상황에 있어서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흉의 물상을 또 연달아 계속 설명하기를 이렇게 감은 수레를 형성하는데 이 감이 이제 수레죠.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은 감은 이렇게 수레를 형성하는데 수레에 덧대는 나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는 수레를 지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그 끝이 이렇게 태로서 회절이 일어나니까 수레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돕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마루가 끊어지려고 하니까 결국 누가 돕겠는가? 붕괴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9-4를 보겠습니다. 동륜길 유타길린 상활 동륜지길 불요호하야. 용마루가 높으니 길할 것이다. 뜻하지 않은 다른 일이 생기니 만일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용마루가 높으면 길한 것은 용마루가 아래로 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마루가 높으니까 지나치게 길하다.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태풍 대가의 9-4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수풍정이 되죠. 수풍정이 되는데 수풍정은 지천태로 붙었죠. 그래서 추위하에서 수풍정이 이렇게 되면은 감의 집에 손의 용마루가 위쪽으로 휘어지니까 그 높이가 크고 웅장한 거죠.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집에 손의 용마루가 있다. 즉 손의 가장자리가 비고 함몰되어 있는데 그 용마루가 아래로 휘지는 않고 위로서 휘어지니까 그 높이가 웅장하고 튼튼하고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3과 9-4는 용마루가 휘어진 점에서는 같으나 길흉은 차이가 나는 거죠. 즉 9-4에서는 용마루가 위로 크게 웅장하게 되어 있으니까 튼튼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유타 다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유고인데 이 고를 이제 일 의미라고 합니다. 이 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감, 질병, 비, 도둑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의미는 본래 우리가 예정한 일 위에 다른 사고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료평야는 아래로 휘지 않았다. 불료호하야 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글자가 호입니다. 호.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태풍대가에 관한 구삼과 구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구삼은 기본적으로 흉이고, 그 다음에 구사는 길도수 끝나는데 휘는 건 같은데 조금 다르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구삼에서는 보완할 수 없는 이 상징성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사에서는 이제 유타 길한 그것과 다른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